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한필 커플들이 이혼을 하고 상처를 받고, 한필 커플들 중에서 필리핀에 사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남편분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사는 분들은 남편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정을 해서 아내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사는 필리핀 와이프 대부분 경제활동에 목말라 있어요. 그 남편이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필리핀에 있는 친정을 도와야 된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얼마를 보내주면 적정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문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필리핀 부모들에게는 딸은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해서 부모에게, 특히 엄마 쪽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너는 부모와 형제를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아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딸입니다. 딸하고 그리고 레이디보이, 그렇게 그 두 부류가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필리핀에 거절하지 못하는 문화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그 내면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큰 은혜를 입었을 때 평생을 거쳐서 갚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돼서 가스라이팅 시키냐면은, 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형제를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가스라이팅 계속해요. 자,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다면 너는 한국 남자, 외국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다라는 무지성 논리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요. 이런 논리입니다. 돈을 벌면서 부모를 돕지 않는다면은 이게 은혜도 모르는 인간. 국제결혼으로 하자면은 내가 너를 낳지 않았으면 너는 외국 남자와 한국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도와야 된다. 거기에서 참 웃긴 것은 그 부모를 위해서만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부모, 형제들, 딸려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돈을 계속 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026년 2월입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 송금을 보내다가 선물 박스를 보내다가 갈등에 많이 휩싸여요. 특히 남편하고도 갈등이지만은 그 시어머니 쪽하고 갈등이 많이 휩싸이죠. 네. 금액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마닐라 주 6일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한 달 월급이 보통 15,000에서 2만 페소 내외입니다. 이걸 한화로 하게 되면은 약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화 50만원은 필리핀 서민 가정의 한 전체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그거를 시골로 간다. 4인에서 5인 가족의 한 달 식비, 공과금, 기초교육비 모두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바로 그 한화 50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간극장, 다문화 고부열전, 이웃집 찰스, 송금이 문제인데 정기적인 송금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필리핀이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은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같이 가서 그런 열악한 사정들을 보고 처음에 이제 눈물이 시작됐다가 어떻게 이런 집을 사느냐 사비를 털어서 집을 사주는 분들도 있고, 그것까지 봤어요. 그 사위는 울면서 매달리더라고. 무릎 꿇고 돈이 없다고, 친정에 돈을 보내느라고 신용불량자 회생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도 장인어른이나 그 가족들은 돈을 계속 보내달라고 한다. 돈이 없다. 무릎 꿇고 사정을 해도 그 장인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장인 장모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한국 사위와 딸은 돈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는 그들이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직업이 있더라도 아주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30만원 50만원씩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주기적 생일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병원비, 교육비, 대학
생활비 이런 것들을 다 전담을 시키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느냐, 그들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로 30만 원을 요구해. 좋아요, 급하다니까 보내줬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그 돈을 그냥 다른 걸로 사용해버리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처제가 뉴질랜드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을 했어요. 여리여리한 몸인데 그 몸으로 뭐 한 번에 들어올리는 거 뭐 20kg, 30kg, 40kg짜리 물고기가 들어있는 박스를 옮기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자기 부모에게 보내고, 그리고 두 처남을 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토탈 금액이 얼마냐면은 농담이 아니고 학비만 해서도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생활비 보냈던 걸로 합치게 되면은 거의 한 1억 가까이는 보냈어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고 페이스북 그 메신저 통화하고 있는 거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다 차단을 해버리고, 현재까지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현재까지도 동일합니다. 장모가 3년, 2년 동안은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에게 언제나 순응하고 자기가 보내달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보내줬던, 어떤 사유를 붙여서든 항상 돈을 보내줬던 막내딸이 어느 순간 차단을 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장모 가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자기 동생들 있잖아요. 여동생들 메신저 통해서 막내딸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차단시켰고, 다른 거 만들어서 계속 몇 년 동안 시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 이미 꼬여버렸어. 거의 뭐 2년, 3년 동안은 저희 와이프한테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였죠. 내 막내딸이 이럴 리가 없다. 와이프한테 와서 네가 무슨 바람을 넣었길래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 와이프만 죽일 사람 됐어요, 진짜로. 저희 와이프는 걱정돼서 갔더니 있고, 그리고 처남들 둘이 거기 있었답니다. 저희 와이프가 걱정된 마음에 갔어요. 갔더니 장모가 부츠를 신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오더니 저희 와이프를 보고 갑자기 인상을 엄청나게 쓰고 의자에 앉더니 쩔뚝거리던 다리 한쪽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내 다리가 이렇게 되었다. 내 다리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 때문이다. 그러더니 그 옆에 이제 있던 이 처남들 둘이가 전적이 있어요. 그 전에 제 와이프를 때렸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필리핀에 없었던 때라, 필리핀에 있었으면 아마 뭔가 사달이 났을 텐데, 여튼 와이프가 두려웠대요. 왜냐면은 장모가 칼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처남 중에 하나도 칼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장모가 갑자기 와이프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따위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러고 나서도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렸어요. 벌써 몇 년째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습니다. 필리핀의 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자기 부인이 돈을 보내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예시로 막내 처제가 처남 둘이를 서포트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자기는 대학교로 중퇴를 했지만은 이 둘이는 니네 가고 싶은 과에서 가, 내가 서포트 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메신저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은 잘 안 되고, 자기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애들은 다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공부 잘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달에 뭐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비용이 필요해, 뭐가 필요한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받았어요. 그거를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받았던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요. 둘이 해서. 경이로운 금액입니다. 왜냐면 학비가 1년에 1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학비가 1년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둘이 했을 때도 2년 동안 하게 된 학비가 400만 원이고, 나머지 보딩하우스 비용이라든지 식비라든지 5천만 원에서 400만 원 빼면은 4,600만 원이죠. 4,600만 원이 생활비로 들어간 거예요. 막내 처제는 장모의 말만 믿었어. 그리고 그 두 형제들이, 자기 남동생들이 뭔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해서 나 프로젝트 비용 뭐가 필요해 하면서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했는데, 자, 2년이 지난 후에 다른 처제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다른 처제를 통해서 진실을 듣게 된 거야. 다른 처제에게 걔네들 연락이 안 돼. 왜 공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걔네 이제 3학년이잖아. 그랬더니 막내 처제에게는 언니입니다. 그 언니가 한 말이, 아니 걔네 아직 1학년인데? 무슨 말이야? 내가 2년을 서포트를 했는데 이제 3학년이 돼야지 왜 1학년이야?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너 몰랐던 거야? 난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걔네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술 마시고 사고 치고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그거 합의금 보내고, 그리고 네가 보내준 돈 대부분 마약으로 날렸고, 마약도 계속 그 딜러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져와서 계속 사용을 해서
그 비용이 넘쳐서 지금 네가 보내준 비용은 대부분 다 그걸로 날아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사실 2년에 5천만 원인데 두 명이서 학비를 했을 때 400만 원인데 400만 원 빼면 4,600만 원인데 자, 아무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정말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뭐 1년에 한 600만 원? 그럼 둘이 합하게 되면 1,200만 원이겠죠? 그 2년 하게 되면 2,400만 원인데 자, 4,400 빼면은 나머지 2,200만 원이죠. 정말로 맥시멈으로 했을 때 남은 금액 2,200만 원이 다 유흥비와 마약 구매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00초 제가 그것을 알고서도 학업의 비용에 대한 거는 셧다운 시켜버렸지만은 장모에게 생활비는 계속 보내줬었어요. 그런데 휴가를 와서 그런 행동들을 본 후에 바로 셧다운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아이는 한국에 바로 데려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당시에 그래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1년 넘었어요. 1년 넘고 2년 가까이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내가 보내는 돈이 내 아이와 내 와이프에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쪽 친정 쪽으로 넘어간다. 근데 너무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나중에서야 와이프가 저에게 진실을 말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당시에 벌였던 사업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출산이 되고 한 2주 정도 후에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일을 시작해서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이프를 비웃었대요. 제가 떠나는 그 날부터 해서입니다. 너는 이제 한국인 그놈에게 버려졌다. 이제 너 혼자 땅 파먹고 살아야 된다. 너 혼자 땅에 있는 거 주워서 진흙이나 먹어라. 그런 식의 말을 계속 했대요. 저 와이프에게. 언제까지? 제가 돈을 송금하기 전까지. 아니 저도 돈을 벌어야 송금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달 후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와이프가 받아서 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말을 했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장인과 장모였고 그리고 친척 식구들이에요. 그 이모들, 그 무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친정 식구들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친정 식구들을 금전적으로 매달 서포트를 했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끊어졌지만은 제가 워낙 철벽을 쳐버리니까 제 와이프도 철벽을 쳐버리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좀 작아요. 뭐 500페소, 1000페소 뭐 그렇게 금액을 빌리고 갚지 않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면은 그냥 내가 주자. 특히 장인들 참 개차반인데 필리핀의 대부분의 장인들은 개차반입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집에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고 그렇게 생난리를 쳤어요. 물론 저희 집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장모가 갑자기 피신 온다든지 당시에는 처남들이 어렸으니까 저희 집으로 피시러 온다든지.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보면은 칼을 들고 집을 다 때려부시고. 그래서 제가 슬쩍 가서 장인한테 500페소를 쥐어주죠. 겉으로는 장인어른 이거 가지고 술이나 한잔 드세요.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야 진짜 이 새끼 진짜 개새끼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인의 그런 면모가 아닙니다. 진짜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이 새끼 개새끼네 속으로는. 근데 웃으면서 이제 슬쩍 500페소 찔러주면은 그거 받자마자 눈빛 돌변해서 바로 달려가요. 술 마시러. 혼자 처먹는 게 아닙니다. 그 500페소 가지고 닭싸움 하는데 거기서 닭싸움 즐기다가 400페소 잃고 100페소 정도 남아서 그럼 그거 가지고 탄도 한 병 사가지고 옆에 친구들하고 술 처먹고 그리고 집에 취해서 들어오고 그게 이제 일상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찔러주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집에 사용하는 세제라든지 뭐 비누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오면은 그 자리에서 반을 나눠서 장모 집에 바로 왜냐면은 제 집에 오려면은 장모 집을 거쳐서 와야 됐기 때문에 그 길이 제가 뭔가를 사오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거기에 안쓰러운 면이 있어서 샀던 거를 모든 것들을 반을 나눴어요. 진짜로. 빨래 비누도 여기는 길게 판매를 해요. 그걸 반 잘라서 주고 그리고 세제 같은 것들 가루 세제죠. 그게 팩팩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팩에 12개인가 들어있나? 묶음으로 그것도 반 나눠서 6개 주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들이 이해해줄 줄 알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갈 때쯤에는 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주지를 못했어요. 장인 그 개새끼한테 슬쩍슬쩍 찔러주는 거 그거를 몇 달 못했고 또 그 집에 필요한 거 세제나 이런 것들 내가 슬쩍슬쩍 주는 거를 하지 못했어요. 몇 달 동안. 그걸 못하고 내가 돈 벌러 한국에 갑니다 했더니 그 식구들이 팀이 돼서 그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는 눈물이 나요. 와이프와 첫째 아이가 그런 것들을 겪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송금하기 시작했잖아요. 송금하기 시작하고 이제 와이프가 그 송금된 돈을 가지고 받아서 이 아이 분유죠. 분유하고 필요한 식료품들 CT에 가서 사가지고 다 포부드 당당하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다 쳐다보는 눈에는 누가 있느냐? 처가 식구들도 다 있었습니다. 다 쳐다보고 그때부터 슬쩍슬쩍 와서 그래 한국에 있는 사위가 돈을 보냈어. 아이고 다행이네 항상 걱정했는데 그 전까지 어땠냐면은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와이프가 첫째도 둘째도 제왕절개인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일반 자연분만보다 배를 갈랐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뎌요. 움직임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간 후에 그 장인의 장모가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욕을 하고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제가 보내준 돈을 송금한 돈을 가지고 어그저 거리면서 갔다가 비닐봉지 큰 거 들고 딱 오니까 그때서부터 살짝 도와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처가 식구들 오퍼를 했던 게 당시에 있던 집에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너무 질펀했었어요. 항상 비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같이 살자고 했대요. 그 처가 쪽 와이프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거기 가서 산 거예요. 저한테 말했으면 제가 절대 못하게 했겠죠. 왜냐면 뻔히 아니까. 근데 거기 살면서 아니 우리는 이 돈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내잖아요. 돈을 충분하게 이 금액으로 해서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야채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돈도 보내고 여유롭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가 이상해. 여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해. 알고 봤더니 같이 살면서 같이 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서 야 진짜로 필리핀의 일반적인 서민 가정들이 외국인과 결혼한 딸들에게 빨아먹는 거는 드라큘라가 피를 그냥 목내일을 만들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냥 빨아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빨아먹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보태지는 게 누구냐? 바로 레이디보이입니다. 필리핀에는 가정들의 농담이 아니고요. 10가정 있으면은 9가정은 그 안에 분명하게 레이디보이가 섞여 있어요. 아닌 집이 없어요. 분명하게. 자, 그 레이디보이는 딸처럼 행동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입이 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유난을 떨고 그리고 돈을 서포트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디보이도 많은 이용을 당합니다. 저희 처가 쪽에도 있어요. 레이디보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네덜란드에 삽니다. 걔가 우리가 하는 말을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을 믿지를 잘 않더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안 믿어. 진실은 이런다고 말을 해도 안 믿어. 희한하더라고. 안 믿어. 요즘에서야 정신을 차렸어. 초반에 몇 년 동안 피를 빤 거는 막내 처제에 피를 빨았고 막내 처제가 셧다운 되니까 그 다음에 피를 빨기 시작한 거는 네덜란드에 사는 처남인데 재밌는 거는 이 둘 다 자기들 목을 내밀었어. 제발 피를 빨아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나가 떨어졌고 나머지 하나가 지금 나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얘는 총 비용이 한 1억은 훌쩍 넘었어요. 이게 기점이 1억 정도인가 봐. 그래서 1억 정도 뜯기면은 그때서야 아나 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필 커플들 잘 생각해서요. 1억까지 여러분 뜯기실 거예요? 1억 뜯기면은 정신을 차리더라고. 좀 감정에 푹 받쳐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는 최대한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릴 거예요. 좀 길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인간극 다부나 고부열전? 이웃집 찰스 여기서 나오는 갈등들은 세 발의 피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많이 다듬어지고 조미를 많이 친 거야. 실제는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면은 남편 몰래 송금하다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송금 부분이 사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금액이 넘어서면은 문제가 커져요. 합의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때에 특별하게 보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송금할수록 의존성이 켜져서 경제적 자립 자체를 아예 그냥 포기해요. 결국에는 네가 돈을 보내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버렸다 하면서 딸을 탓합니다. 왜냐면은 네가 돈을 보내줘서 네 동생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 네가 돈을 안 보내줬으면 마약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그렇게 탓을 했습니다. 제 막내 처제에게. 여러분 깊게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필리핀 와이프는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동남아에 사는 다른 와이프들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확인하는 거는 간단하죠. 그런 부분들에 휩쓸리지 않고 확인 절차를 실질적으로 필리핀 와이프분에게, 동남아 와이프분들에게 스스로 확인하게 하세요. 학업을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성적표를 뭐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졸업한 거를 사진 찍어서 당연히 보내라. 그들이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제외하고는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영상 찍어서 올리고 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해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가능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